어제 저희가 그 마라톤 특별 생방송을 통해서 기시다와 윤석열 간의 그 마지막 정상 그 회담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윤석열이 기시다에게 마지막 또 정상회담에서 또 뭘 퍼주려 할지 매우 걱정을 했는데 결국 우려가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기시다가 결국은 제3국에서 유사시 자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국과 상호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결국 각서로 받아냈습니다. 말은 재외 국민 안전을 위한 상호 협력 각서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각서는 한국과 일본이 군사 동맹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각서인 거고, 이 각서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 군인들은 뭐 대만 등을 비롯해서 유사시 제3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우리 군을 파병하고 자위되는 우리 군들을 제3국에 벌어난 전쟁에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릴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미일 군사안보 동맹에서 우리는 총알바지 역할을 하고 일본은 미국의 명을 받아서 한국군을 지휘할 수 있는 길들을 사실상 어제 그 양해 각서를 통해서 열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유중한 양해 각서가 체결됐음에도 한국의 언론들은 이 양해 각서의 의미에 대해서 단 한 줄도 이 각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그 어떤 언론도 지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통탄할 만한 일이고요. 특히 어제 그 정상회담이 끝나고 사실상 대통령 안보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김태효 안보 1차장, 저희는 김태효 왕차장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김태효는 이 일본이 한국군을 총알바지로 내몰면서 한일 군사동맹을 완성 지을 수 있는 이 중대한 이 양해 각서에 대해서 중대한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양해 각서는 외신들을 통해서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요청에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이 양해 각서 역시 일본에서 강력하게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한일 군사동맹 그리고 한국군을 총알바지로 내모는 곳에서 일본이 한국군을 지휘하는 그런 형태의 군사동맹을 나아가는 길에 포석을 깔아주는 그런 양해 각서가 서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김태효는 첫 번째로 이 양해 각서는 한일 양국이 그 제3국에서 유사시 재외 국민들을 서로 협조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이 된 것처럼, 굉장히 양국의 호혜적인 협정이 맺어진 것처럼 그렇게 본질을 왜곡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양해 각서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 체결된 양해 각서임에도 우리 정부가 요청해서 이루어진 양해 각서인 것처럼 또 다시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외신의 다 보도에 따른 것이고요. 어제 기시다와 윤석열이 체결했었던 양해 각서는 우리가 아니고 일본 정부가 강력히 요청해서 체결했던 양해 각서이고, 그 양해 각서의 내용은 단순히 제3국에서 재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상호 협력을 위한 그런 호혜적인 양해 각서가 아니고, 결국 미국 정부가 강력히 원하고 일본 정부도 원했던 한미일 군사안보 동맹,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군이 미국이 원하는 대중-대로 전선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유사시 전쟁 상황에 한국군과 일본군을 같이 파견하고, 한국군은 총알바지 역할을 하고 일본은 그런 한국군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한미일 군사 완보 동맹을 완결짓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는 사전 포석을 깔아준 겁니다. 저희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댓글 중에 하나 인상적인 내용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 댓글을 다셨던 분이 저희가 어제 보도했던 그 양해 각서의 내용은 1904년, 그러니까 1910년 한일 합방이 체결되기 6년 전인 1904년에 맺어졌던 한일 의정서를 연상시킨다고 하시면서 한일 의정서 내용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도 다시 읽어봤습니다. 끔찍했어요. 1904년 한일 의정서 내용은 이 한반도나 또 혹은 제3국에서
조선을 위협하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때는 조선이 아니고 대한제국이라고 했죠. 제3국에서 대한제국을 위협하는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일본 제국은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반도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대한제국이 제공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하게 1904년 한일의정서는 어제 윤석열이 기시다하고 체결했었던 양해각서 내용하고 정확하게 맥락을 같이 합니다. 어제 양해각서의 내용은 제3국 유사시에 일본이 군대를 파견해서 한국군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준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제3국의 분쟁을 전제로 해서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우리는 들러리를 쓰는 그런 것에 우리는 각서에 서명을 해준 것이고요. 이런 각서가 체결되기 전에 한일 양국 간의 물자 지원 협정도 체결이 됐다고 합니다. 너무나 구조가 흡사하지 않습니까? 1904년 한일의정서와 너무나 내용이 닮아져 있지 않습니까? 1904년 한일의정서도 결국 제3국에서의 분쟁을 전제로 해서 한반도에 일본이 군대를 파견하면 조선은 대한제국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물자를 아낌없이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어제 바로 체결됐던 이 기시다와 윤석열이 체결했던 그 양해각서 그리고 그 양해각서 체결되기 직전에 한일 양국 간의 물자 지원 협정과 정확하게 내용이 일치합니다. 결과적으로 1910년 일본에게 우리가 일본이 강제로 한일합방을 체결하기 직전 6년 전에 있었던 결국 일본이 군국주의로 나가기 위해서 한반도를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그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 그대로 지금 이 시점에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고 난 시점에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1904년 당시에는 이 일제의 군국주의 야욕을 인지를 하고도 우리가 막지를 못해서 한일합병이라고 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윤석열이 일본의 나라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야욕, 음모 그리고 그런 부분들의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간파한 만큼 이러한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연내에 끌어내려야 합니다.